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수익성 있는 성장의 도약의 해라고 합니다. 2025년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인 실행의 결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NN 핵심 지표들을 보시죠. 먼저 어리저네이션즈, 즉 대출 실행액은 무려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6% 성장이라는 엄청난 수치예요. 이 오리지네이션은 대출 거래량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토털 레버누, 총 매출은 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1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거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넷 인컴, 순이익이 5,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의 마진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4년 1억 2,900만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니 수익성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스티드 EBITDA, 조정 EBITDA는 2억 3천만 달러로 22%의 마진율을 보였습니다. 2024년 2%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로 회사 목표였던 18%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죠. 전반적으로 2025년은 업스타트에게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룬 매우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규 상품인 자동차 및 주택대출에서도 전년 대비 5배 성장을 기록하며 다각화에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스타트의 트랜잭션 발륨, 즉 대출 실행 규모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분기별 대출 실행액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분기 15억 8,2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4분기에는 무려 31억 9,6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NN 특히 2025년 4분기 대출 실행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의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154%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개인 대출 실행액은 75% 증가했으며 신규 상품 카테고리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 실행액 증가는 업스타트의 AI 기반 대출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출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업스타트의 론 컨버전 퍼널, 즉 대출 전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대출 신청 건수가 실제로 대출로 이어지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 막대는 레이트 인콰이어리즈 나트 필드, 즉 아직 처리되지 않은 대출 문의 건수를 나타내고 녹색 막대는 트랜잭션 발륨, 해시태그 어브 론즈,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2025년 4분기에 총 234만 6천 건의 대출 문의 중 45만 6천 건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는 19.4%의 전환율을 의미합니다. 전분기인 2025년 3분기와 동일한 전환율을 유지했네요. 또한 2025년 4분기부터는 전환율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는 새로운 정의에 맞춰 재조정되었다고 하니 이전 분기와의 비교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821% 수준의 전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대출 희망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에 45만 6천 건의 대출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업스타트의 토털 레버누, 총 매출 구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차트는 분기별 총 매출을 3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랫폼 앤드 리퍼럴 피즈, 플랫폼 및 추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은 서비싱 앤드 어더 피즈, 서비스 및 기타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 인트러스트 인컴 앤드 FAI와 밸류 ADJ,
순이자, 소득 및 공정가치 조정이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총 매출은 2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및 추천 수수료가 2억 2,200만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네요. 흥미로운 점은 Q225의 102%라는 폭발적인 요이 성장을 보여주다가 Q425에는 35%로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매출 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2025년 전체 연간 총 매출은 10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수수료 매출 역시 9억 5천만 달러로 회사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성과였죠. 이는 업스타트가 단순한 대출 중개를 넘어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출 구성이 수수료 기반이라는 점은 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프라폿, 즉 기여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핵심 사업 활동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익성 지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4년 3분기 1억 2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3분기에는 1억 4,700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여 이익은 1억 4,100만 달러로 53%의 기여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Q325의 57%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기여 이익은 업스타트의 대출 플랫폼이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I 기반 모델을 통해 대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면서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5년 전체적으로 기여 마진율이 5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마진율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넷 인컴 로스, 순이익 또는 순손실 차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서론에서 강조했던 수익성 있는 성장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25년 1분기까지는 각각 700만 달러, 300만 달러, 2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2분기에 600만 달러의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에는 3,200만 달러로 크게 점프하며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에는 1,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6%의 순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인 11%보다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색 결과에서도 2025년 전체 연간 순이익이 5,400만 달러로 2024년 1억 2,900만 달러 손실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죠. 이는 업스타트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운영과 AI 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은 투자 심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스티드 EBITDA, 조정 EBITDA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EBITDA는 비현금성 비용 등을 제외하여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성장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4년 3분기 1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4년 4분기 3,9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3분기에는 7,1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2025년 4분기에는 6,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의 조정 EBITDA 마진율에 해당합니다. 2024년 3분기 18%에서 시작해 꾸준히 마진율을 개선해온 점이 인상적입니다. 검색 결과에서도 2025년 전체 연간 조정 EBITDA가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2%의 마진율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회사 목표였던 1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죠. 조정 EBITDA의 꾸준한 증가와 높은 마진율은
업스타트가 핵심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견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향후 성장 동력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업스타트의 미래에 대한 아웃룩, 즉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실적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먼저 2026 회계연도 FY 2026을 보면 토털 레버누, 총 매출은 14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레버누 프롬 피즈, 수수료 매출은 13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어저스티드 EBITDA 마전, 조정 EBITDA 마진율은 21%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는 2025년 4분기의 22%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3년 목표 3-이어 타겟을 보면 토털 레버누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퍼센트, 총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35%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머널 어저스티드 EBITDA 마전 퍼센트, 최종 조정 EBITDA 마진율은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25%의 마진율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회사의 수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단 노트에는 2025년 4분기부터 경영진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저스티드 넷 인컴 로스 및 어저스티드 넷 인컴 로스 퍼 쉐어 보고를 중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조정 EBITDA 마진과 같은 다른 지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업스타트는 앞으로도 견고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목표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Q425 프로덕트 하이라이트 마덜 익스펜션 투 난 마이너스 펀더드 애플리컨트 데이터, 즉 2025년 4분기 제품 하이라이트로 미집행 신청자 데이터로 모델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업스타트의 핵심 경쟁력인 AI 모델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모델 프라이어 마덜즈은 업스타트 마이너스 펀더드 론 아웃컴즈 올리, 즉 업스타트를 통해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대출 결과만을 학습했습니다. 이 모델은 승인된 대출자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높았겠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수많은 신청자들의 데이터는 활용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마덜 25는 런즈 프롬 올 업스타트 애플러케이션즈, 즉 모든 업스타트 신청서로부터 학습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 모델은 자금이 집행된 대출자 파란색 데이터만 학습했지만 새로운 모델은 거절된 신청자 녹색, 승인되었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신청자 회색, 그리고 자금이 집행된 대출자 파란색까지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 페이지 우측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2025년 4분기에 업스타트는 언더라이팅 마덜즈 비안드 업스타트 마이너스 펀더드 론즈, 즉 업스타트를 통해 자금이 집행된 대출을 넘어선 언더라이팅 모델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난 마이너스 펀더드 애플리컨트 아웃컴즈, 미집행 신청자 결과를 통합하여 임프루브 에기어러시 언드 러두스 바이어스 인 어프루벌 언드 프라이싱 디시전즈, 승인 및 가격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편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스타트의 기술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업데이트입니다. AI 기반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죠. 업스타트 AI 서포츠 스케일 언드리즈 투 레디클리 베터 컨슈머 익스피리언시즈, 즉 업스타트 AI가 확장성을 지원하고 근본적으로 더 나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핵심은 바로 Q425 91% of loans were fully automated with no human intervention by 업스타트입니다. 2025년 4분기에 업스타트 대출의 91%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되었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4분기에는 69% 수준이던 자동화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4분기에는 91%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섭니다. AI를 통해 대출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오류가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고객 경험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단 노트에 2025년 4분기부터 퍼센터지 오브 론즈 풀리 오토메이티드 정의가 개정되었고 과거 기간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영향이 미미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라는 높은 자동화율은 업스타트의 AI 기술력이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며 대규모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사의 확장성과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More automation can drive higher loan volumes, 즉 더 많은 자동화가 더 높은 대출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제로 2025년 4분기에 어떻게 91%의 대출 자동화율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텝 1 먼저 2025년 4분기에 업스타트의 검증 모델에 의해 승인되고 평가된 레이트 오퍼즈 액셉티드, 즉 금리 제한 수락 건수가 58만 건에 달했습니다. 스텝 2 58만 건의 금리 제한 수락 중 76%에 해당하는 44만 2천 건의 신청서가 어프로브다 오토매티클리, 즉 자동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4%인 13만 8천 건의 신청서는 매뉴얼리 리뷰드, 수동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스텝 3 이제 승인된 신청서가 실제 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자동으로 승인된 44만 2천 건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41만 3천 건이 실제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수동으로 검토된 13만 8천 건 중에서는 약 30%에 해당하는 4만 3천 건만이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5만 6천 건의 자금이 집행된 대출 중에서 91%가 업스타트의 인간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대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토메이티드 어프루벌, 즉 컨버티드의 3x 더 레이트 어브 도즈 리뷰드 매뉴얼리, 즉 자동 승인된 대출의 전환율이 수동 검토된 대출의 전환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높은 자동화가 결국 더 많은 대출량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진다는 업스타트의 핵심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시널 론 어리저네이션즈, 즉 개인 대출 실행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타트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인 개인 대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차트는 분기별 개인 대출 실행액을 보여주며 하단표는 해당 기간 동안의 대출 건수를 나타냅니다. 2024년 3분기 15억 3,7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4분기에는 28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26억 달러 이상의 높은 실행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개인 대출 실행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했습니다. 대출 건수 또한 2024년 3분기 18만 6,577건에서 2025년 4분기 44만 3,78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전체 대출 실행액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업스타트가 개인 대출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기반의 효율적인 심사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 대출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은 업스타트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퍼시널 론 어리저네이션즈 바이 바로워 세그먼트, 즉 차입자 세그먼트별 개인 대출 실행액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업스타트가 어떤 고객층에 집중하고 있고 각 세그먼트별 성과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는 세 가지 주요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스몰 달러 소액 대출, 코핵심 대출, 그리고 슈퍼프라임 720 슈퍼프라임 신용점수 720점 이상. 녹색 막대가 핵심, 노란색이 소액, 파란색이 슈퍼프라임입니다. 2025년 4분기 총 개인 대출 실행액 29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 세그먼트로 19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슈퍼프라임 720세그먼트가 7억 8,6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스몰 달러는 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4분기 개인 대출 실행액의 27%를 슈퍼프라임 고객이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스트 레이츠 폴이라는 업스타트의 전략이 얼라킹 밸류 어크로스 더 크레더 스펙트럼, 즉 신용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프라임 고객뿐만 아니라 슈퍼프라임 고객에게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스타트 AI 모델의 포괄적인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더 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토 어리저네이션즈, 즉 자동차 대출 실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타트가 개인 대출 외에 다른 상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 대출 실행액은 2024년 3분기 2,800만 달러에서 시작해 꾸준히 그리고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 4분기 4,500만 달러 대비 약 4배 성장한 수치이며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 1억 2,800만 달러 대비해서도 56%의 경이로운 순차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대출 건수도 2024년 3분기 1,289건에서 2025년 4분기 9,91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2025년 전체 연간 자동차 및 주택대출 실행액이 5배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대출이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은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출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서도 빠르게 침투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업스타트의 확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홈 어리저네이션즈, 즉 주택대출 실행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대출 역시 업스타트의 중요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대출 실행액도 2024년 3분기 1,700만 달러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 4분기 2,700만 달러 대비 약 5배 성장한 수치이며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 7,200만 달러와 비교해도 70%의 높은 순차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대출 건수도 2024년 3분기 283건에서 2025년 4분기 2,08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대출의 정의는 총 약정된 금액으로 차입자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2025년 전체 연간 자동차 및 주택대출 실행액이 5배 증가했는데 주택대출도 이처럼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자동차 대출과 함께 주택대출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은 업스타트의 AI 기반 대출 모델이 다양한 자산군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회사의 매출원 다각화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매크로에코노믹 리스크 투 컨슈머 헬스 해즈 임프루브드 신스 Q3 발러틸러티, 즉 3분기 변동성 이후 소비자 건전성에 대한 거시경제적 위험이 개선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업스타트 매크로 인덱스 UMI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UMI는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거시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UMI는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크게 하락했다가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중반까지는 1.6영을 넘어서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25년 12월에는 1.39를 기록했습니다. UMI는 업스타트의 AI 기반 무담보 개인 대출 데이터에 기반한 거시경제가 실제 신용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고 하단 노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MI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거시경제적 위험이 감소하고 소비자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업스타트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전성이 개선되면 대출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을 향상시키며 업스타트의 수익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의 변동성 이후 UMI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대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퀄 인베스트먼트 인 올 퍼시널 론 코호츠 신스 Q424 모두 일드 엔 11.3% 넷 애뉴얼라이즈드 리턴, 즉 2023년 4분기 이후 모든 개인 대출 코호트 그룹에 동일하게 투자했다면 11.3%의 순 연간 수익률을 얻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업스타트 플랫폼을 통한 대출 투자의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프는 2023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각 대출 코호트별 예상 현금 흐름 익스펙터드 캐시 플로즈과 그 범위 UPSID, DOWNSID, 레인지, 그리고 E-이어 트레저리 일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회색 점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업스타트 대출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이 이 국채 수익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설명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이후 모든 개인 대출 코호트에 균등하게 투자했을 때의 순 연간 수익률은 11.3%이며, 이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대비 7.6%포인트의 프리미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단 노트의 개인 대출 코호트는 소액 대출을 제외한 개인 대출을 의미하며, 이 수익률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데이터로 미래 현금 흐름을 가정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4분기 데이터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업스타트의 AI 기반 대출 플랫폼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국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것은 대출 상품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업스타트가 자본 파트너십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밸류 오브 업스타츠 코마이너스 인베스트먼트 인 커미티드 캐퍼털 파트너십스, 즉 약정된 자본 파트너십에 대한 업스타트의 공동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업스타트가 자체 대차대조표의 대출을 보유하는 것을 줄이고 자본 파트너십을 통해 대출을 유동화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제시됩니다. 1. 캐퍼털 코마이너스 인베스터드 누적 공동투자 자본 업스타트가 이러한 자본 협약에 투자한 누적 미상환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4분기에는 9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커런트 어세스트 밸류 현재 평가 가치 업스타트가 이 협약 기간 동안 받기로 예상하는 현금에 할인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년 4분기에는 9억 300만 달러로 공동투자 자본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3. MINMAX 파서벌 밸류즈 최소 최대 예상 가능 가치 대출 성과에 따라 업스타트가 이 협약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의 범위입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최소 0달러에서 최대 18억 2,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범위는 대출 성과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분기별로 이러한 수치들을 보여주는데, 공동투자 자본과 현재 평가 가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업스타트가 자본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단 노트에 따르면 캐퍼털 코마이너스 인베스터드는 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액을 기반으로 하며 경영진이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특정 금액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투자는 업스타트가 대출 시장의 위험을 공유하면서도 AI 모델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론즈 헬드 바이 업스타트, 즉 업스타트가 보유한 대출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업스타트가 대출을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대차대조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원 다각화 2025년 4분기에 자동차 및 주택대출 실행액의 70%가 은행 신용조합 및 사모펀드 파트너로부터 조달되었습니다.
이는 업스타트가 대출 자금을 자체적으로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차대 조표상 대출 감소 업스타트가 대차대 조표에 직접 보유한 대출 잔액이 분기별로 20% 감소했습니다. 2025년 3분기 12억 3천만 달러에서 4분기 9억 8,5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출 시장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파트너십 확대 2025년 4분기에 11개의 다른 자본 파트너가 자동차 및 주택대출에 자금을 제공했으며 다가오는 해를 위해 추가로 13개의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업스타트 플랫폼의 매력과 AI 모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프는 R&D 연구 개발 대출, 퍼시널 론즈 개인 대출, 시큐러타이즈드 론즈 증권화 대출로 구성된 업스타트 고유 대출액 추이를 보여줍니다. R&D 대출은 새로운 상품의 AI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며 증권화 대출은 GAAP 회계 처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스타트는 대출 실행액을 늘리면서도 대차대 조표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는 등 건전한 재무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